할머니, 이건 뭐예요? 은행 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낡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통장. 표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숫자만큼은 또렷했다. 83억 2,400만 원. 이게 진짜 맞나요? 직원은 잔고가 고개를 1억 들어 원이 넘는다고요? 할머니를 정말요? 바라봤다. 어떻게 그럴 수가? 허름한 대단하시네요, 회색 할머니. 점퍼, 구멍난 잔고가 운동화, 1억 원이 넘는다고요? 손톱 정말요? 사이에 낀 어떻게 그럴 때 수가? 대단하시네요, 누가 봐도 할머니. 거지였다. 그런데 이 잔고가 1억 원이 통장은 넘는다고요? 대체 정말요? 뭐란 어떻게 말인가? 그럴 수가? 대단하시네요, 확인 좀 할머니. 해주세요. 제 돈 맞는지. 잔고가 1억 원이 넘는다고요? 할머니는 정말요? 덤덤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마치 83억이 8만 잔고가 원쯤 1억 되는 원이 것처럼. 넘는다고요? 정말요? 직원은 황급히 지점장을 불렀고 30분 뒤 은행 안은 발칵 뒤집혔다. 명의도 맞고 입금 기록도 남아 있었다. 1992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200만 원씩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명세 좀 뽑아주세요. 할머니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은행 문을 나섰다.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진짜 거지 맞아? 할머니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손에 든 명세서를 꽉 쥐었다. 그 종이 위엔 송금인 이름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박준호. 그 이름을 본 순간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제 찾아가야지. 도대체 이 돈은 누가, 왜 보낸 걸까? 할머니의 이름은 김순덕. 올해 78. 사람들은 그녀를 쓰레기 할머니라고 불렀다. 매일 새벽 4시 재활용 쓰레기를 뒤지고 빈 캔을 모으고 폐지를 손수레에 싣는 게 일이었다. 그런 할머니가 83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 본인도 몰랐다. 통장이 있긴 한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건 복지센터 직원 이영미였다. 할머니, 그럼 은행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귀찮아. 어차피 몇 분 안 될 거야. 그래도요. 혹시 모르잖아요. 영미는 할머니를 억지로 은행까지 데려갔다. 그리고 그 숫자를 봤다. 83억. 이거 진짜예요? 영미는 말을 잃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야? 숫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할머니. 이거 진짜 돈이에요. 83억이요.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준호가 보낸 거구나. 준호요? 누구예요? 내가 키운 아이. 할머니는 명세서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1992년 1월. 첫 입금. 그때 그 아이는 21살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몰라. 나도 몰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다. 그 아이는 왜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이렇게 돈만 보낸 걸까? 순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83억. 그 돈이 무섭게 느껴졌다. 준호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을까?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미안해서 그런 거겠지. 순덕은 중얼거렸다. 1989년 겨울. 그때 순덕은 45.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살았다. 어느 날 밤 식당 뒷골목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쓰레기 봉투 사이에 웅크리고 있었다. 애야, 엄마는 어디 갔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순덕의 치마를 붙잡고 울 뿐이었다. 순덕은 아이를 파출소에 데려갔다. 보호자가 나타나면 연락주세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석 달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머니, 저 어떡해요? 아이는 순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 집 가자. 그렇게 준호는 순덕의 아들이 됐다. 법적으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아들이었다. 할머니, 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래, 보내줄게. 할머니, 저 대학도 가고 싶어요. 그것도 보내줄게.
순덕은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설거지, 청소, 폐지 줍기. 준호는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도 받았다. 그렇게 준호는 대학에 갔고 취직도 했다. 할머니, 이제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아냐, 너는 내 인생 살아.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없었어요. 괜찮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데 1991년 어느 날 준호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회사에 찾아갔더니 퇴사했습니다라는 말만 들었다. 그 후로 준호는 사라졌다. 30년 동안 할머니, 그 사람 찾아야 해요. 영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30년 동안 이렇게 돈을 보낸 사람이 할머니를 잊은 게 아니에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정이라니. 할머니, 주소 아세요? 전화번호는요? 몰라. 다 끊겼어. 그럼 은행 기록으로 찾아볼게요. 영미는 은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라 쉽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직접 동의하자 가능해졌다. 송금 계좌 명의는 박준호. 주소는 서울 강남구. 강남? 순덕은 눈을 크게 떴다. 거긴 부자들 사는 데 아니야? 네. 근데 이 주소 보세요. 이거 고급 아파트예요. 영미는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여기 시세가 30억대래요. 순덕은 말을 잃었다. 준호가 그렇게 잘 살고 있었다니. 그럼 왜 날 찾아오지 않은 거야? 그건 가봐야 알겠죠. 영미는 할머니를 설득했다. 내일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다. 만약 준호가 날 모른 척하면 어쩌지? 다음 날 오후 영미는 할머니를 데리고 강남으로 향했다. 고층 아파트 단지. 로비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 할머니, 여기 맞아요. 경비원이 다가왔다. 누구 찾으세요? 박준호 씨요. 몇 동 몇 호세요? 영미가 주소를 말하자 경비원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거긴 지금 안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박준호 씨,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장례도 치렀고 지금은 부인분만 계세요. 부인이요? 순덕은 그제야 깨달았다. 준호에게 가족이 있었구나. 저희 좀 올라가도 될까요? 일단 연락은 해볼게요. 경비원이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오래요. 3동 2001호. 엘리베이터 안. 순덕은 손을 떨고 있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준호가 죽었다. 30년 만에 찾아왔는데 준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땡. 20층. 문이 열리고 복도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상복. 창백한 얼굴.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거실은 넓고 깨끗했다.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다. 준호의 부인은 소파에 앉으라는 신용을 하고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누구세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준호를 키운 사람입니다. 부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키웠다고요? 네. 아주 어릴 때부터요. 순덕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준호를 주었던 날, 함께 살았던 시절, 대학 보낸 일,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근데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연락이 끊겼었어요. 30년 동안. 30년? 부인은 눈을 감았다. 남편이 그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뭐라고요?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다고. 그 은혜를 평생 갚고 싶다고.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한 거예요? 부끄러워서요. 부끄럽다니요?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은 사업을 했어요. 처음엔 잘 됐죠.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래서 할머니께 매달 돈을 보낸 거예요. 200만 원씩 30년 동안. 근데 10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었어요. 빚이 생기고 회사가 망하고 할머니한테 보내는 돈도 끊을까 고민했대요. 근데 못 끊었대요. 왜요?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었으니까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께 찾아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 꼴로 어떻게 가냐고. 성공한 모습으로 찾아뵙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요? 췌장암. 말기였어요. 순덕은 입을 막았다. 마지막까지 할머니 얘기만 했어요. 할머니 찾아뵙고 싶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지만 끝내 오지 못했던 거구나.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 남편이 남긴 거예요. 뭔데요?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어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께. 순덕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2장. 준호의 글씨였다. 할머니. 이 편지가 할머니께 전해진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한 건 용기가 없어서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아들처럼 키워주셨는데 저는 성공해서 할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실패했어요. 사업도 망했고 빚도 졌고 할머니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할머니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대신 돈을 보냈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사셨으면 해서. 근데 할머니는 그 돈을 안 쓰셨죠? 은행 직원한테 들었어요. 한 번도 인출하지 않으셨다고.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돈은 할머니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라도 꼭 쓰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할머니 덕분에 사람이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준호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순덕은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할머니. 영미가 등을 쓸어주었다. 부인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준호는 끝까지 할머니를 잊지 않았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 순덕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저 그 돈 말이에요. 부인이 고개를 들었다. 네. 저는 안 쓸 거예요. 왜요? 준호가 할머니 드리려고 보낸 건데요. 알아요. 근데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그 돈은 준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전 그냥 가지고만 있을래요. 할머니.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뭐든지요. 준호한테 자식 있어요? 부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없어요. 저희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렇구나.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이 돈 당신이 쓰세요. 네. 그게 무슨. 준호가 내 아들이었듯이 당신도 내 며느리잖아요. 할머니. 준호는 당신한테 미안해했을 거예요. 돈도 못 벌고 아이도 못 낳고. 근데 그건 준호 잘못이 아니에요. 순덕은 부인의 손을 잡았다. 이 돈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게 준호가 바라는 일일 거예요.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건 할머니 돈이에요. 아니에요. 순덕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은 준호가 남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당신이 행복해야 준호도 편히 눈 감을 거예요.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순덕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할머니, 이거 보실래요? 부인이 순덕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이게 뭐예요? 남편 서재예요. 문을 열자 책장과 책상이 보였다. 그리고 책상 위엔 사진 한 장. 젊은 준호와 순덕이 함께 찍은 사진. 이거, 순덕은 사진을 들어 올렸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다. 준호는 대학 졸업식 날 가운을 입고 있었고 순덕은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남편이 항상 책상에 놓고 봤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잠겼다. 힘들 때마다 이 사진 보면서 할머니가 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순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준호야. 그때 부인이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낡은 공책 한 권. 이게 뭐예요? 남편 일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쓴 거래요. 순덕은 공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 1987년 3월 2일. 오늘 할머니가 짜장면을 사주셨다. 내 생일이라고. 근데 할머니는 드시지 않았다. 배부르다고 하셨지만 나는 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걸. 할머니 미안해요. 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다 알아요. 나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순덕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1년 12월 15일. 회사에서 잘렸다. 실수를 했고 변명할 수 없다. 할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할머니는 내가 잘 될 거라고 믿으셨는데 나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 차라리 사라지는 게 나을 것 같다. 순덕은 공책을 덮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 남편은 항상 자책했어요. 할머니께 보답하지 못했다고. 그게 아닌데.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그냥 살아만 있어줬어도 됐는데.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었는데.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영미가 차로 데려다 줬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응. 근데 괜찮아. 그 돈 정말 안 쓰실 거예요? 응. 왜요? 순덕은 창밖을 바라봤다. 그 돈은 준호 마음이야. 내가 쓰면 그 마음이 사라질 것 같아. 그냥 가지고만 있을래. 준호가 옆에 있는 것처럼. 영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순덕은 비닐봉지에서 통장을 꺼냈다. 83억. 어마어마한 숫자. 하지만 순덕에게 이건 숫자가 아니었다. 준호의 30년. 매달 200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순덕은 너무 잘 알았다. 준호야. 순덕은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너는 이미 충분히 보답했어. 너는 그냥 착한 아이였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일주일 후 순덕의 집 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할머니, 저예요. 준호의 부인이었다. 어머, 왜 왔어? 뵙고 싶어서요. 부인은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들어와. 둘은 좁은 방에 마주 앉았다. 할머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그 돈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 돈은 준호 마음이고 저도 그 마음을 이어받아야 해요. 그래서요? 부인은 눈을 반짝였다. 재단을 만들려고요. 재단? 네. 준호 이름으로요. 보육원 아이들 돕는 재단이요. 순덕은 눈을 크게 떴다. 준호처럼 버려진 아이들, 준호처럼 힘든 아이들 도우려고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도 지원하려고요. 순덕은 눈물이 났다. 그게 좋겠구나. 할머니도 같이 해주세요. 나는 뭘 하는데? 이사로 계세요. 할머니가 계셔야 의미가 있어요. 그래.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6개월 후 준호 희망재단이 문을 열었다. 사무실은 작았지만 마음만큼은 컸다. 첫 후원 대상은 보육원 아이 10명, 학비, 생활비 그리고 멘토링까지 지원했다. 할머니, 이 아이 좀 보세요. 부인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름이 민수래요. 8살이고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순덕은 서류를 읽다가 멈췄다. 준호랑 똑같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선택했어요. 순덕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까만 눈, 수줍은 미소, 준호가 떠올랐다. 이 아이 만나볼 수 있을까? 물론이죠. 다음 주에 보육원 방문할 건데 같이 가세요. 그래. 순덕은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다. 또 한 명의 준호를 만나는 기분이었다. 다음 주 토요일, 순덕과 부인은 보육원을 찾았다.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 나왔다. 할머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덕은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줬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지훈이요. 저는 수아요. 저는 민수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봤다. 사진보다 더 작고 더 수줍었다. 민수야 안녕. 안녕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나 무섭니까? 아니요. 그럼 이리 와봐. 민수는 천천히 다가왔다. 순덕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앞으로 할머니가 자주 올게. 심심하면 언제든 연락해. 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순덕을 빤히 보더니 할머니, 우리 할머니 되어주실래요? 순덕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내 할머니 할게. 민수는 순덕의 품에 안겼다.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 그날 오후 순덕은 부인과 함께 묘지로 향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언덕 중턱. 조용한 곳에 준호가 잠들어 있었다. 박준호 1971만 2024. 순덕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준호야. 목이 메었다. 할머니 왔어. 늦었지? 미안해. 이제라도 와서. 순덕은 묘비를 쓰다듬었다. 너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너는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부인도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할머니, 남편이 편히 쉴 수 있을까요? 그럼. 준호는 할 일 다 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준호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1년이 흘렀다. 재단은 이제 30명의 아이를 돕고 있었다. 순덕은 매주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우와, 정말? 네, 여기요. 민수가 시험지를 펼쳤다. 잘했다, 민수야. 순덕은 민수를 꼭 안아줬다. 민수는 이제 많이 밝아졌다.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졌다. 할머니, 저 커서 뭐 될까요?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저는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되고 싶어요.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 넌 이미 착한 아이야.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준호의 편지와 사진이 있었다. 준호야, 할머니 잘하고 있지? 순덕은 사진 속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어느 날 부인이 순덕을 찾아왔다. 할머니,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뭔데? 남편 계좌 기록을 다시 봤거든요. 부인은 서류를 펼쳤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1992년부터 2010년까지는 남편이 직접 송금했어요.
그래, 알아. 근데 2011년부터는 달라요. 뭐가? 송금 계좌가 바뀌었어요. 회사 계좌에서 나간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남편이 사업 시작하면서 회사 경비로 처리한 거예요. 왜? 개인 돈으로는 부담이 돼서요. 그래도 끊을 순 없으니까. 순덕은 가슴이 먹먹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2020년부터는 또 달라졌어요. 또, 제 월급에서 나갔어요. 내 월급? 네. 그때 남편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게 부탁했어요. 할머니한테만큼은 끊지 말아달라고. 순덕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네. 남편은 끝까지 할머니를 지켰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날 밤 순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호의 마음이 너무 컸다. 나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순덕은 천장을 바라봤다. 자신은 그저 아이를 키웠을 뿐이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재워주고 그게 다였다. 특별한 건 없었다. 근데 준호는.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하지만 곧 깨달았다. 사랑은 특별할 필요가 없다는 걸. 밥 먹이는 것, 손 잡아주는 것,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다 사랑이었다. 준호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평생 보답하려 했던 거다. 준호야. 순덕은 중얼거렸다. 너 때문에 할머니도 배웠어. 사랑이 뭔지.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그저 곁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다음 주 토요일. 순덕은 다시 보육원을 찾았다. 할머니. 민수가 달려왔다. 할머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순덕은 민수를 바라봤다. 왜 그런 걸 물어? 애들이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부자라서 그런 거래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부자 같지 않아요. 순덕은 빙그레 웃었다. 민수야, 할머니는 부자 아니야. 그럼 왜요? 할머니도 옛날에 민수 같은 아이를 키웠거든. 정말요? 응. 그 아이 이름은 준호였어. 준호요? 응. 준호는 너처럼 착한 아이였어. 근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갔어.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슬프시겠어요. 응. 슬퍼. 순덕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근데 민수야, 할머니는 민수를 보면 준호가 생각나.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응? 저도 준호처럼 될게요. 할머니한테 잘할게요. 순덕은 민수를 꼭 안았다.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한 달 후, 부인이 순덕을 찾아왔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입양하려고요. 입양? 네. 민수요. 순덕은 놀랐다. 민수를? 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려니 외롭더라고요. 근데 민수를 보니까 남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를 키우고 싶어요. 남편처럼요. 순덕은 부인의 손을 잡았다. 좋은 생각이야.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순덕은 미소 지었다. 너는 준호를 사랑했잖아. 그 마음이면 충분해. 감사해요, 할머니. 민수한테는 말했어? 아니요. 아직요. 그럼 같이 가서 말하자. 네. 보육원. 민수는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민수야. 할머니. 이모. 민수가 뛰어왔다. 민수야, 너 이모네 집 가고 싶니? 민수는 눈을 반짝였다. 진짜요? 응. 이모가 너 키우고 싶대. 저 진짜 가도 돼요?
부인이 무릎을 꿇고 앉았다. 민수야, 나랑 가족이 되어 줄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인을 꼭 안았다. 감사해요, 이모. 순덕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다. 준호의 마음이 이렇게 또 이어지는구나. 2년이 흘렀다. 재단은 이제 100명이 넘는 아이를 돕고 있었다. 후원자도 늘었고 자원봉사자도 많아졌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부인이 신문 기사를 보여줬다. 준호 희망 재단 올해의 사회공헌상 수상. 우리가 상을 받았어요. 그래. 순덕은 기사를 읽었다. 박준호 씨의 뜻을 이어받아 버려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 특히 설립자 김순덕 할머니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매주 보육원을 방문하며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다. 할머니, 시상식 가야 해요. 나는 안 가. 왜요? 부끄러워.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가 있어야 의미 있죠. 아니야. 이건 준호가 받아야 하는 상이야. 순덕은 신문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냥 준호 뜻을 따른 것뿐이야. 부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시상식 날 부인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다. 이 상은 제 남편 박준호와 그를 키워주신 김순덕 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평생 할머니께 보답하려 했고 저는 그 뜻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자리엔 순덕도 있었다. 민수와 함께 할머니, 이모 멋있죠? 응, 정말 멋있어. 순덕은 눈물을 닦았다. 준호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시상식이 끝난 후 부인이 순덕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부인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통장이요. 순덕은 봉투를 열었다. 새 통장. 김순덕 명의. 이게 왜? 재단 수익금 일부예요. 할머니 명의로 만들었어요. 나는 필요 없어.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재단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준호를 키우지 않으셨으면 준호도 저도 민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 몫이에요. 순덕은 통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쓸 게 아니야. 그럼요. 민수 대학 갈 때 쓰자. 할머니. 그리고 민수 말고 다른 아이들도 대학 가고 싶은 애들 다 보내주자. 순덕은 웃었다. 그게 준호가 바라는 일일 거야.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준호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 흐른다. 3년 후, 민수는 중학생이 됐다. 키도 크고 말도 많아졌다. 할머니, 저 꿈이 생겼어요. 뭔데? 의사요. 의사? 네.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순덕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좋은 꿈이네. 그런데요, 할머니. 응? 의대 가려면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한대요. 그럼 열심히 하면 되지. 할머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순덕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다. 민수야, 너는 할 수 있어. 왜요? 할머니가 키운 아이가 못할 리 없지. 민수는 빙그레 웃었다. 할머니 믿고 열심히 할게요. 그래. 할머니가 응원할게.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준호 사진을 꺼내봤다. 준호야, 민수가 의사 된대.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순덕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근데 준호야, 할머니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너는 떠났지만 내 마음은 계속 남아있더라. 민수에게도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할머니는 외롭지 않아.
너는 여전히 곁에 있으니까. 어느 날 밤 순덕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준호에게. 할머니야, 너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는 잘 지내. 내가 남긴 마음 덕분에. 너 알아? 내가 보낸 그 돈으로 지금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도움받고 있어. 민수도 잘 크고 있고 너도 봤으면 좋겠다. 민수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내가 어렸을 때랑 똑같아. 준호야, 할머니는 너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지만 너는 할머니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었어. 내가 없었으면 할머니는 외로웠을 거야. 근데 너 덕분에 할머니는 행복했어.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너는 이미 충분히 보답했어. 아니,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었어. 너는 그냥 할머니 곁에 있어줬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 고마워, 준호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할머니가. 순덕은 편지를 접어 준호 사진 뒤에 넣었다. 이제 할 말 다 했다. 순덕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음이 가벼웠다. 5년이 또 흘렀다. 순덕은 이제 85.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부인이 말했다. 괜찮아. 아이들 보러 가야지. 할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나 괜찮다니까. 순덕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보육원까지는 차로 30분. 도착하자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다. 할머니, 할머니 왔다. 순덕은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아줬다. 예전처럼. 할머니, 저 오늘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저는 노래 배웠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랑을 늘어놓았다. 순덕은 하나하나 들어주며 웃었다. 다들 잘했구나.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이제 고등학생. 키는 순덕보다 훨씬 컸다. 할머니, 제가 모실게요. 고맙구나, 민수야. 민수는 순덕의 팔을 부축했다. 둘은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민수야,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이번 모의고사 잘 봤어요. 그래. 다행이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순덕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야, 할머니가 하나만 부탁할게. 뭐든지 말씀하세요. 너 의사 되면 아픈 사람들 많이 도와줘. 당연하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곁에 있어줘. 그게 제일 큰 도움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순덕은 민수를 보며 웃었다. 준호가 이렇게 잘하는 것 같았다. 그해 가을, 준호의 기일이 찾아왔다. 순덕, 부인, 민수, 셋은 함께 묘지를 찾았다. 준호야, 할머니 왔어. 순덕은 묘비 앞에 앉았다. 올해도 잘 지냈어.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민수는 이제 고3이야. 의대 갈 거래. 내가 봤으면 좋았을 텐데. 부인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여보, 우리 재단 이제 200명 돕고 있어요. 당신 뜻대로 됐죠? 민수도 묘비 앞에 섰다. 준호 아저씨, 저 민수예요. 아저씨 못 봤지만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저씨 정말 훌륭한 분이었대요. 저도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해요, 아저씨.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떨어졌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준호가 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웃고 있을 것 같았다. 그해 겨울, 순덕은 병원에 입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병상 옆에 앉았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래. 할머니.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울지 마. 할머니 안 죽어. 근데요, 할머니. 응? 제가 대학 붙으면 할머니 꼭 보러 오실 거죠? 순덕은 민수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꼭 볼 거야. 약속해요? 약속해. 민수는 순덕의 손을 꼭 쥐었다. 며칠 후 부인이 병실을 찾았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 할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재단 이름 바꾸려고요. 왜? 준호순덕 희망재단으로요. 순덕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럴 필요 없어. 아니에요. 있어요. 부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없었으면 준호도 재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름도 들어가야 해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에요. 부인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는 모든 걸 하셨어요. 준호를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살리셨어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다. 고맙구나.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이듬해 봄, 민수는 의대에 합격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묘지였다. 준호의 묘 옆에 이제 순덕의 묘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 저 붙었어요. 민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약속 지켰죠? 할머니가 못 보셨지만 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없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민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저 의사 되면요. 할머니처럼 살 거예요. 아픈 사람 돕고 힘든 사람 곁에 있어 줄 거예요.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니까.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떨어졌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다. 할머니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준호도 함께. 10년 후 민수는 의사가 됐다. 그리고 준호순덕 희망재단의 이사가 됐다. 이제 재단은 전국 500명의 아이를 돕고 있었다. 민수는 매달 보육원을 찾았다. 아이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듣고 곁에 있어줬다. 순덕이 그랬던 것처럼, 준호가 바랐던 것처럼. 어느 날 한 아이가 민수에게 물었다. 선생님, 왜 저희를 도와주세요? 민수는 빙그레 웃었다. 나도 옛날에 너처럼 도움받았거든. 정말요? 응. 순덕 할머니라는 분이 도와주셨어.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못 뵙겠네요. 아니야.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 왜요? 할머니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니까.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걸.